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봉화와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 시군들이 가을 축제 준비로 재기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지역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 축제들의 지난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축제들이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안동 지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월영 야행이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흥행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죠. 이제 네. 안동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이거 월령교 일대에서 월령 야행이 열렸습니다. 네. 사실 뭐 이틀 만에 한 5만 명 정도로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번 월령 야행은 여름밤을 걸으면서 즐기는 문화유산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네. 사실 야간에 이제 월령교 주변이 이제 보조 호수거든요. 이제 보조 호수를 걸으러 이제 나오는 어떤 야간 나들이객들이 이제 다니면서 문화재를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재와 관련된 얘기들을 볼거리들을 이제 즐기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역사 퀴즈 대회라든지 문화 토크 콘서트 또는 문화재 AR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고택 공포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많은 전시, 공연 이런 것들도 진행돼서 네.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과거 이제 주막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월령 주막이라든지 또는 이제 먹거리 푸드트럭이죠. 푸드트럭에서 여러 다양한 어떤 먹거리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 네. 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월령교라든지 이제 안동호 주변에 있는 많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알차게 준비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월령 야행은 이제 문화재 야행이라는 이름 속에 진행되는 거니까, 네.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걸 시험적인 어떤,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고, 네. 국보 이제 7층, 법흥도 7층 스탑이라든지 임청각, 그다음에 석빙고, 이런 문화재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다양한 어떤, 방안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월령 야행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같은 시기에 집중호우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축제성 행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없앴어요. 네. 없애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힐링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끌어 왔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다녀왔지만 올해 월영 야행 반응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축제 개막 하루 전에 한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축제 무료 셔틀 운행이 돌연 취소가 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동시가 이제 이번 월령 야행은 이제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이제 공지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이제 개막 하루 전에 취소를 하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법 논란이 제기됐고 또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취소됐고 네. 경북 선관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장이 어떤 축제 행사에 셔틀버스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면은 기부행위에 사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네. 이렇게 밝혔고 특히 또 이제 2022년 지자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영 자료 여기도 보면 축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축제 행태에 따라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은 선거법 제 114조나 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안동시가 이제 무료 셔틀버스 제공을 이제 운행을 중단시켰어요.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함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법 논란이 많았고, 네.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 가지고 또 이제 유채꽃 축제에 이제 무료 셔틀버스를 이제 지원했다가 구리시장이 이제 고발당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당시에는 안동시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련된 자세하게 몰랐고, 그전에도 통상적으로 이제
계속 해왔던 어떤 부분들이라서 즉시 이제 운영을 취소했고, 이런 어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부분은 사실 이제 최근에 열린 지난 9일 날 열렸던 어떤 안동 시민체육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네. 관영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을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이제 조례라든지 법령 근거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권기윤 안동시 의원이 11일 날 끝난 임시회에서 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막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네. 이런 어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 방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이 한 가지 해프닝은 네,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축제가 있죠. 바로 국제 탈춤 페스티벌인데요. 네. 이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23년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네. 8일 동안 열립니다. 역시 올해도 이제 원도심 일대에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큰 화두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긴 준비하는데 화려하게 꼽히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준비 중이었고요. 네. 예. 이번 축제는 지난해처럼 이제 그 민속 축제, 지난해까지는 이제 민속 축제와 탈춤 축제 한꺼번에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분리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민속 축제는 이미 아마 지난 5월달에 네.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했고, 이번에는 탈춤만을 가진 어떤 그런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마스크 DM 그 파티라든지 마스크 버스킹, 뭐 탈놀이단 이런 기존의 어떤 그런 축제 운영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탈춤 플래시몹이라든지 탈춤 골든벨 퀴즈쇼, 원도심 워킹 트레일, 탈 랜덤 퀴즈, 뭐 이런 여러 가지 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네. 또 이제 그 MZ 세대라든지 젊은 층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상상력을 좀 동원한 그런 축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이제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니까 원래는 10개국에서 11개의 해외 공연단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 네. 특히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이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세계 그 인류 무형유산에 등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등재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어떤 축제니까 국내 탈춤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탈춤단 18개 단체를 모두가 초청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야말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주 세계적 유일하게 탈춤 세계유산 탈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탈춤 페스티벌의 어떤 그런 지위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처음에 열리다 보니까 뭐 도로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 주차 문제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올라가는 축제장 축제 메인 무대를 구 이제 역사부지, 철도부지죠. 철도가 이제 거쳐진 역사부지 이제 그 유휴부지의 그 메인 무대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경동로 큰 6차선을 통제를 안 해도 되고, 또 거기와 기존의 탈춤공원, 그다음에 낙동강 주차장까지는 뭐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접근성 높이한 도로도 만들 거고, 또 이제 그 메인 무대에서 이제 그 축제를 즐기고 도심까지는 또 이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도심이 다 이제 상권이 위치해 있고, 네. 또 도심까지 웅부공원이라 도심까지 축제를 연결하는 동선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동선이 굉장히 확장이 돼 있고, 또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축제장이나 강변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다 연결해 가지고 네. 작년에 있었던 뭐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통제에 따른 불편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도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 준비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엔 영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주를 대표하는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7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 영주 풍기 인삼축제는 7월에 예정됐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영주 지역에는 굉장히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로 연기를 했고,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천년 건강 풍기 인삼이라는 주제로 이제
풍기읍 남원천변, 기존에 이제 남원천변에서 했는데 네. 원래는 풍기인삼 문화파업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돼 이 공원까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축제장을 넓혔습니다. 넓혀서 그만큼 이제 축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또 풍성한 축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인삼 축제와 맞물려서 네. 이제 시작된 10월 7일에 이제 그 무슨 말이죠? 유명하잖아요. 관광지인데 무슨말에서는 영주 무슨 외나무다리 축제도 동시에 또 만들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수능면에 있는 선비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선비세상에서는 그 2024 경북 전통 음식 축제도 동시에 이제 개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삼 축제와 외나무다리 축제, 무슨 축제, 그다음에 뭐 음식 축제 세 개 축제를 동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고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불러들여서 네. 사실 뭐 집중호우로 실험에 있을 수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용기도 북돋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주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봉화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봉화군은 7월 극한호우로 지역 최대 축제죠. 이 은어 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를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예. 올 가을에 그러면 어떤 축제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상반기에는 사실 뭐 집중호우 때문에 어느 축제 대표적인 축제가 취소됐죠. 네. 그러니까 가을 축제인 사실 송이 축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봉화 송이 한약우 축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그 이제 봉합 내성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송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험, 공연, 판매, 뭐 기타 다른 어떤 행사와 연계 이런 네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합 같은 경우는 송이와 그다음에 한야구를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연결된 고품격 문화관광 축제로 이제 만들겠다는 비전을 어떤 가지고 있고. 또 직접 이제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로 이제 만들겠다 그거든요. 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존의 고유의 전통 놀이를 이제 연계해가지고 주민합 한마당으로 또 만들고 이 축제를 네. 또 이제 계속 해오던 제40회 이제 청양 문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민속 축제 비슷한 건데 문화제와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적 갈등을 또 해소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고 네. 뭐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이제 그 봉화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베트남 축제를 하는데 또 이제 베트남에 있는 봉화라는 베트남의 날이 있어요. 네. 그거와 또 2023년 목재 문화 행사 또는 오감 만족 봉화 하늘여행 열기구 체험 인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행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송이 축제는 뭐 송이도 먹고 사고 뭐 한야구도 먹고 사고 이렇게 주로 이제 먹는 구와 판매 위주의 축제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 중심으로 이제 축제장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원래는 다양한 어떤 축제를 가지고 뭐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 중심으로 그 축제장을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또 9월 24일은 봉화 송이 마라톤 대회가 또 있어서 전국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봉화를 찾을 것으로 기획되거든요. 네. 봉화도 역시 이제 뭐 집중호우로 이제 잃어버린 지역 경제 경기 뭐 활성화를 이번 축제를 통해서 되찾겠다 이렇게 각오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봉화군에서 열릴 다양한 축제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예천군과 문경시의 축제들도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29일부터 이제 그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삼강 주막 나루터 축제를 합니다. 네. 이 삼강 주막 나루터 축제는 지난 2월에 경북도로부터 이제 지정 축제로 선정됐거든요. 선정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축제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알차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이제, 김학동 군수 같은 경우는 이번 축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집중호우로, 예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제, 그 집중호우로 이제 산사태로 실종되신 분들이 아직까지 뭐 가족폭으로 못 들어와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제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응급복구 때 많은 주민들이 지쳤잖아요.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그들이 받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네.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축제를 외지인들이 와서 즐기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지역민들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또 문경시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문경 오미자 축제를 이미 개최했습니다. 했고 원래는 벌써 20회째 개최를 했고요. 뭐 여기서는 축제장에서 뭐 외국 인기 가수 초청 공연이라든지 뭐 오미자 전시 홍보관, 오미자 나눔 행사, 오미자 특별 전시 판매장 이런 여러 가지 오미자와 관련된 그 체험 행사를 했고 네. 또 이제 오미자 축제 기간 중에는 별도로 이제 백두대간 문경 송어 축제도 이제 했었어요. 송어인데 송이가 송어인데 이제 송어 요리 경진대라든지 송어 면수 잡기라든지 이래서 송어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같이 진행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청송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청송하면 역시 사과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사과 축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려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청송 사과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어뜸으로 쳐주는 어떤 사과죠. 네. 그래서 청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축제가 청송 사과 축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17회인데, 이때 이제 청송사과가 가장 맛있어지는 어떤 시기, 뭐 이슬도 한번 맞고 꿀도 막 한참 먹으면 그런 시기, 네. 또 인근의 주황산에 막 단풍 구경하고 관광객들이 한참 몰리는 어떤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용전천 현변 일대에서 이제 개최를 하거든요. 이번 축제 주제는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으로 정했고요. 네. 이 청송사과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지정 축제거든요. 작년에 원래 두 번째 축제입니다. 청송부는 사실 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에 걸맞도록 이게 이제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킬러 콘텐츠 내지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젊은 세대 참여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축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했던 그런 온라인 축제를 오프라인 축제와 동시에 이제 마련한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 같은 경우는 여기 특히 지역 축제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은 바가지 요금이잖아요. 네, 바가지 요금은 이제 없애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여러 가지 어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들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가을철 축제가 좀 많이 열리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 감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네.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보시죠. 그렇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가을철 축제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아마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관리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추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일 동안 황금연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되니까 네.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심으로 감찰하고 있다. 그다음에 안전감찰 같은 경우는 인파가 몰리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시군의 어떤 그런 안전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살피고 네.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안전과 직접 되는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미온적인 사항 같은 현장에서 즉시 이제 좀 이렇게 그 보완도 할 거고 시행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안전사고 네. 이를 위해 가지고 유관경화가 늘상 이제 유기적인 어떤 협업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지역 가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축제는 그야말로 뭐 지역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좀 지역 문화를 알린다든지 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외지 관광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어떤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차별화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인위적으로 네. 어떤 특정 기획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주체가 돼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버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차별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